잠깐. 자, 볼게요. 일단 여러분들 보시면은 거기 뭐 여러 가지 등비 수열의 형태를 표현을 해놨어요. 표로 일단 나타내 봤는데, 거기 보면 굳이 쓰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경향만 한번 보고 싶어. 자, 먼저 첫 번째로 2의 n이라는 이런 수열을 한번 보자. n이 1이면 2고 2면 4고 3이면 8, 4면 16, 5면 32, 6이면 64, 7이면 128, 8이면 256, 9면 512, 10이면 1024, 11이면 2048 이런 식으로 되죠. 다시 말해서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습니까? 그 수열에 대한 값은 항의 값은 어때? 항상 계속 커진다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얘를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수열이니까 얘들아 사실 정의역에는 점으로만 찍혀야 돼. 맞죠? 자연수에서만 찍히니까. 근데 경향을 보기 위해서 나는 얘를 선분으로 이어서 한번 볼게요. 자, n이 1이면 2가 될 것이고 n이 2가 됐을 때는 4가 되고 3일 때는 8이 되고 4면은 16 되고 이런 상황이니까 어때? 점점 이렇게 커져나간다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 상태만으로도 우리는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2의 n제곱은 어떻게 돼? 양의 무한대로 발산할 거야 라고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주어진 수열은 플러스 1이야. 1의 n제곱. 자, 1의 n제곱이란 이 수열은 얘들아 거기 표에서도 나와 있다시피 n이 1이면 1이고 2면 1이고 3여도 1이고 4여도 1이고 5여도 1이고 100여도 1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그래프를 그리자면 어떻게 표현될까 얘들아? 그래서 1이라는 값에 계속 이렇게 찍힐 것 같아요. 1이라는 값에. 그러다 보니까 리미트 n이 한없이 커졌을 때 1의 n제곱은 1이라는 값으로 수렴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수렴 우리가 이제 상수 수열이니까 그 값 나오는 그런 경우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는 이제는 2분의 1의 n제곱에 대한 수열을 한번 봅시다. 자, 이 같은 경우 n이 1이면 얼마나 n이 1이면 2분의 1일 거고 n이 2면 4분의 1, 3이면 8분의 1, 4면은 16분의 1 이런 식으로 경향성을 보일 것 같아. 하고 보니까 얘들아 그럼 그래프를 쭉 이어준다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맞죠? 하지만 절대로 x축에 달라붙진 않을 것 같네. 다시 말해서 리미트 n이 한없이 커질 때 2분의 1의 n제곱의 극한은 0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 이번에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n제곱. 자, 얘 같은 경우 봅시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n이 1이면 마이너스 2분의 1, 2면은 4분의 1, 3이면 마이너스 8분의 1, 4면은 16분의 1 이런 상황이잖아.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n이 1일 때는 마이너스 2분의 1, n이 2면은 4분의 1, 3이면 마이너스 8분의 1, 4면은 16분의 1 이런 상황이니까 얘는 어쩔 수 없이 점점을 선분으로 이어야 될 것 같아요. 선분으로 잇게 되면 얘들아 이런 식의 변화를 보이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경향을 보는 거니까. 그럼 어쨌든 얘는 n이 한없이 커진다면 마이너스 2분의 1의 n제곱은 얼마가 돼요? 0 이렇게 될 것 같아. 맞지? 자, 그리고 또 마이너스 1의 n제곱 얘 봅시다.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더라? 처음에 마이너스 1에 플러스 1에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니까 이런 유한진동의 표현을 할 것 같아. 맞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얘는 수렴성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발산하겠죠? 따로 안 쓸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2의 n제곱 얘 봅시다. 얘 같은 경우는 n이 1이면 마이너스 2래요. n이 2면 플러스 4죠? 3이면 마이너스 8, 4면은 16. 너무 크게 잡았네 처음부터. 경향성 보면 얘들아 이런 식으로 어때? 부호가 계속 바뀌지만 한없이 커져나가는 이런 형태죠. 맞아요? 그러니까 얘도 발산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정리를 해보면 자, 2의 n제곱이라는 이 형태는 우리가 등비수열에서 이제 R의 n제곱이라는 얘에 대한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간다. 얘를 보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공비가 1보다 클 때고 이 경우는 공비가 1일 때고 이 경우는 어때요? 공비가 0, R 1일 때 얘는 마이너스 1, R 0일 때 이 경우는 공비가 마이너스 1 이 경우는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맞죠?
얘를 보니까 얘들아 공비가 1보다 크면 무한대 발산, 공비가 1이면 1로 수렴, 0과 1 사이라면 0으로 수렴, 마이너스 1과 0 사이라면 또 0으로 수렴, 마이너스 1이면 유한진동,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무한진동.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맞지? 얘를 정리를 해서 써주면 어떻게 될까 얘들아? 굳이 하자면 뭐 일반적으로 등비수열을 우리가 그러니까 등비수열 얘를 a, r에 n-1로 쓰기 때문에 리미트 n이 한없이 커질 때 a, r에 n-1은 여러 가지로 나뉠 것 같아요. 일단 수렴하는 거 먼저 생각을 합시다. 수렴하는 거. 일단 아까 우리가 확인했다시피 얘들아 0으로 수렴하는 거 있었어요. 맞죠? 네, 첫째 한 빼고 갑시다. 일단 첫째 한 빼고 갈게요. 0으로 가는 거 이 경우는 어때? 마이너스 1과 공비가 1 사이에 있을 때는 0으로 수렴하는 거 확인했고요. 그리고 R이 1인 경우는 어때? 1인 경우는 1로 수렴을 했어요. 1, 이 경우는 R이 1일 때고 그 외의 경우는 모두 다 어떻게 했어? 발산을 했다는 거. 이 정도는 우리가 머릿속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17페이지 한번 보자 얘들아. 여기서는 일단 경향성을 한번 본 거고, 자 17페이지 가서 정리를 다시 해드릴게요. 자 지금 등비수열의 수렴과 발산 해가지고 R의 n제곱과 AR의 n-1 두 가지 폼을 가지고 따로따로 정리를 할 건데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일단 얘 한번 볼게. 얘는 다시 말하면 R의 1제곱, R의 제곱, R의 세제곱, R의 4제곱 이런 식으로 가는 수열에 대한 이 끄트머리가 어떻게 될까? 얘가 궁금한 거지 지금. 맞죠? 자 그럼 여기서는 아까 우리가 확인했던 바에 의하면 일단은 이렇게 갑시다. 공비가 1보다 클 때, 공비가 1일 때,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 공비가 마이너스 1,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크게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죠? 자 그러면 공비가 1보다 크면 이 경우 어떻게 됩니까?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R의 n은 무한대로 발산 이렇게 될 것 같아. 맞죠? 그 다음에 공비가 1인 경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제곱은 1 이렇게 될 거고, n이 무한으로 갈 때 R의 n제곱은 이때는 0이 되는 거 우리가 아까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로 확인을 했고, 자 마이너스 1일 때 이때는 뭐 그냥 굳이 쓰지 않을게요. 그냥 발산. 자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얘들아 이렇게 생각을 할게.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 왜 이 얘기를 하고 싶어? 발산인데 사실 공비가 마이너스 1이라면 얘들아 유한진동이잖아. 유한진동은 우리한테 큰 의미가 없었죠. 무한진동하니까 얘는 좀 의미 부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리미트 n이 한없이 커질 때 절대값 R의 n는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거 알 수 있을 것 같아. 맞지?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발산하는 이 두 가지의 경우에 대해서는 리미트 n이 한없이 커질 때 절대값 R의 n이 무한대다 라고 나올 거고, 다시 말해서 이 녀석 이용하자면 역수 처리한 녀석이 0으로 수렴할 거야 라는 것까지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거를 먼저 생각을 해보고 갈게 얘들아. 자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은 리미트 n이 한없이 커졌을 때 a1 r의 n-1 이렇게 돼 있대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수열이 어떻게 되는 수열이지? 얘는 첫째 항은 a, 두 번째는 a1r, a1r의 제곱 이런 식으로 갔을 때 끄트머리가 어떻게 될지 난 궁금한 상황이야. 맞잖아? 얘는 앞에서 우리가 뭐
공비를 찢어서 확인을 했으니까 얘가 수렴하는 범위만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수렴 조건 가지고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A1이 첫째 항이 0인 경우와 첫째 항이 0이 아닌 경우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건데, 첫째 항이 0이면 얘들아 R이 뭐가 되든지 간에 이 경우 어때요? 수렴하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첫째 항이 이번에 0이 아니라면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는 수렴을 하죠. 그리고 그 외는 발산을 한다는 거. 이 정도는 알 수 있어요. 근데 사실상 이 경우도 수렴하는 경우도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건데,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하면 공비가 요런 경우와 공비가 1인 경우로 나눠서 보자. 자,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얼마로 수렴합니까? 0으로 수렴하죠. 수렴값은 0입니다. 근데 공비가 1이라면 얼마로 수렴해요? 얘는 A1 그냥 이렇게 씁시다. 첫 항이라고 써줄게요. 첫 항으로 수렴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첫 항에 의미 부여하기 위해서 그냥 첫 항이라고 쓴 거야. 예제 한두 개 정도 보고 뒤에 문제 풉시다. n이 한없씩 커질 때 자, 별거 아닌데 얘들아, 문제 풀 때 첨자에 플러스 몇 나와 있으면 얘는 앞으로 빼서 계산하는 게 훨씬 더 편해. 무슨 말이냐면 얘를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3의 n제곱 더하기 2의 n제곱에 3의 n제곱 더하기 2의 n제곱 써놓고, 요 플러스 1 때문에 곱하기 3이 있는 거고 플러스 1 때문에 곱하기 2가 있는 거잖아. 이렇게 따로 빼놓고 하는 게 아무래도 조금 더 편합니다. 나중에 이제 뭐랄까 실수를 좀 줄여준다고 하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돼 있을 때 얘들아, 우리가 이거 생각해 볼게요. 뭐 n제곱 더하기 2n에 3n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극한 계산하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분모에서 차수가 제일 높은 걸로 나눴지? 똑같아. 그럼 얘도 분모에서 차수가 제일 높다라는 말은 제일 빠르게 변한다는 거니까 여기서도 분모에서 제일 빠르게 변하는 게 뭐야? 3의 n제곱이잖아. 맞죠? 3의 n제곱으로 나눠서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럼 얘는 리미트 n이 한없씩 커질 때 1 플러스 3분의 2의 n제곱에 3 더하기 2 곱하기 3분의 2의 n제곱 이렇게 써줄 수가 있을 것 같네. 그러고서 보니까 얘 얼마로 갑니까? 얘 0되고 얘도 0되니까 결국 극한은 얼마? 1분의 3인 3이다. 이런 식으로 찾아줄 수 있겠죠. 아시겠어요? 어렵지 않아. 이게 쉬워 진짜로. 그러니까 기본적인 건 지금 보니까 얘도 무한대분의 무한대폼인 것 같아요. 무한대분의 무한대폼. 자, 하나 더 봅시다. 자, 두 번째 예제인데 리미트 n이 한없씩 커질 때 마이너스 3의 n제곱 더하기 2의 n제곱에 마이너스 3의 n 플러스 1에 더하기 2의 n 플러스 1. 자, 이 경우도 한번 봅시다. 똑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얘들아, 앞으로 튀어나오는 거 지금 여기서 3, 2 뺐듯이 똑같이 뺄게요. 얘는 리미트 n이 한없씩 커질 때 마이너스 3의 n제곱 더하기 2의 n제곱에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3의 n제곱 더하기 2 곱하기 2의 n제곱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럼 일단 분모에서 가장 빠르게 변하는 얘일 거 아니야. 맞죠? 얘로 나눠서 생각을 하시면 얘는 리미트 n이 한없씩 커질 때 1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2의 n제곱 마이너스 3 더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2의
n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하고 보니까 얘들아 얘는 어때요?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인 거니까 얘는 0으로 수렴, 얘 역시도 0으로 수렴하니까 최종적인 극한값은 얼마? 마이너스 3이다.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지. 알겠죠? 안녕.